체온 body temperature. 체온 body temperature. 우리 흔히 정상 체온을 36.5도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나 체온은 어린아이, 성인, 노인, 즉 나이, 연령별에 따라, 그리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성별에 따라, 그리고 측정 부위, 그리고 측정 시간 등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평범한 성인의 체온 정상 범위는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사이가 정상 체온 범주가 되고, 이 평범한 보통 성인에 비해서 연세가 있으신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0.5도 정도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체온이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체온이 높은 연령군은 어린아이, 그리고 성인, 그리고 우리 어르신, 65세 이상의 어르신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됩니다. 자, 이렇게 연령에 따라, 나이에 따라 정상 체온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죠? 또한 측정 시간에 따라 체온 수치가 달라지는데, 가장 낮을 때는 새벽 4시와 6시 사이 바디 템퍼리처 체온이 가장 낮고, 그리고 활동이 끝나는 오후 6시와 8시 사이에 체온이 가장 상승합니다. 또한 식사하는 도중, 식사를 마치고 나서 체온을 재면 체온이 다소 상승하고, 그리고 여성인 경우는 배량기 이 기간 동안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체온의 정상 범위는 체온을 측정하는 그 부위에 따라 다소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로 구강 체온, oral temperature, 구강을 oral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oral. 그리고 이 평균 구강 체온은 37도로서 정상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로 36.5도에서 37.5도 사이가 정상 범위입니다. 구강 체온을 잴 때는 8분에서 10분 정도로 재고, 식사 후 차를 마시고 난 뒤에는 구강 체온을 피해야겠죠. 그러면 구강 체온과 비교하여 직장 체온, 보통 의식이 없는 환자나 어린 아이에게 재는 체온이 직장 체온, 보통 의식이 없는 환자나 어린 아이에게 직장 체온 rectal temperature를 재죠. 직장 체온 rectal temperature. 이 rectal temperature는 평균 체온이 37.5도로 구강 체온에 비해서 0.5도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체온은 2분에서 3분 정도로 체크하죠. 구강의 평균 체온은 37도, 그리고 직장의 평균 체온은 37.5도. 그래서 직장 체온의 정상 범위는 37에서 38도가 정상 범위가 되겠죠. 겨드랑이 체온, 애과 체온이라고 하죠. axillary, 영어로 axillary는 애과, 겨드랑이를 의미합니다. 이 axillary temperature, 애가 체온의 평균 체온은 36.5도로 구강 체온, 오랄 체온과 비교하면 0.5도 낮은 수치죠. 그리고 이 애가 체온은 보통 3분에서 5분 동안 체온을 잽니다. 구강 체온, 직장 체온, 애가 체온 다 구분하셨죠? 구강은 오라, 직장은 렉타, 애가, 겨드랑이는 axillary. 그리고 요즘은 흔히 디지털 체온계라고 해서 이마에 대거나 그리고 귀에 대고 체온을 체크하죠. 이마는 영어로 forehead, forehead. 그리고 이 이마로 체온을 체크하는 경우 평균 체온은 37.3도가 정상이고, 그리고 고막을 영어로 팀파닉이라고 합니다. 고막 체온의 평균 체온은 37.5도. 그리고 이 이마와 고막 체온은 디지털 체온계로 간단하게 누르면서 체크하죠. 간단하게 2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강 체온을 오라, 직장을 렉타, 그리고 애가 체온은 axillary, 이마는 forehead, 고막은 tympanic. 정상 체온 범위는
각 체온 측정 부위의 평균 체온, 이 평균 체온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를 더하고 빼면 정상 범위가 되겠죠. 체온을 재는 기구로는 체온계, 영어로는 서모미터는 파생어로서 어근, 서모가 heat, H-E-A-T,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을 재는 기구라는 의미로서 서모미터는 체온계가 되고, 보통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는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열이 있는 경우, 우리 열이 좀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fever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보통 37.4도 이상, 37.4도 이상을 열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이 열 중에 미열이 있는지 고열이 있는지 구분해야겠죠. 미열 mild fever, 미열 mild fever, 37.5도에서 38도 사이를 미열, 그리고 고열은 high fever를 표현합니다. 38도 이상. 그래서 열은 fever, 열이 있는 경우는 fever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미열이 있는 경우는 mild fever, 고열은 high fever. 체온이 낮은 경우 저체온, 보통 36도 이하를 저체온이라고 하고, 36도 이하인 경우는 곧장 보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체온이 아주 낮은 저체온증,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저체온증, 35도 이하인 경우를 저체온증이라고 하는데, 저체온증의 의학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체온증 하이포서미아, 이 하이퍼는 결합어로서 하이포, 접두사 하이포, 이 용어는 꼭 아셔야 되는 용어로서 하이포는 낮다, 아래, 밑에, 감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모, 어근 서모는 아까 제가 서모미터를 설명하면서 열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열이 낮은, 그리고 전미사 IA는 일반적으로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이포서미아, 이 용어는 체온이 낮은 저체온증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고체온증, 하이포가 낮다라는 의미의 접두사이면 높다라는 의미의 접두사는 하이퍼서미아는 고체온증이 되겠죠. 저체온증, 하이퍼서미아, 고체온증, 하이퍼서미아, 다소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온을 쟀는데 체온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하이포서미아인 경우나 하이퍼서미아인 경우는 우리가 보고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고 오더를 내리죠. 뭐 30분 뒤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1시간 뒤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리체크를 해 보세요 라고 표현을 하거나, 혹은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팔로업 해보세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돌보고 다음에 팔로업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후속 조치를 취한다, 즉 추적 관찰을 한다, 지속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로서 팔로업을 의미하는데, 이 바이탈 사인에서 팔로업이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팔로우업,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바이탈 사인이나 어떤 특별한 간호 행위에서 다시 한번 팔로우업 해주세요 라는 말은 다시 한번 바이탈 사인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팔로우업, 이 용어를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간호 기록제는 이 팔로우업을 약어로 FU로 기록합니다.